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 기업들이 뭐 미국 기업이라든지 취약한 보안을 공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기업들 보고요. 특별히 최근에 또 안철수 위원장과 엮여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안랩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뜨거운 안랩을 보기 전에 이재준 대표님,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뭐 영향력이라든지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방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 같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또 보안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 해킹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사이버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는 점이 또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원전과 항공 그리고 이 관계부처 기반시설 외교 분야에서 이 사이버 특별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기반시설에서의 내부에 대한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악성 코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국정원은 정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 점검을 했다는 부분들도 또 정치 이슈와 이 방위산업 이슈, 국방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또 테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보안 섹터 관련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방위산업 ETF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ETF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일에 구글 사이버 보안인 기업인 맨디어트 인수 소식도 결국 투자 심리에서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버 보안 ETF 대표적인 이 티커를 보셨을 때 CIBR, HACK, BUG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 ETF가 한 10% 이상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들로 또 테마가 있고 그리고 해킹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대상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럼 전반적으로 보안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분위기 좋고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특정화된 또 ETF가 있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해외 ETF도 있고 국내에서 또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상장된 ETF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TF 중에서는 안랩 지분들을 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 미만 정도의 이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 운영하는 ETF 중에는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인데요.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보유하는 국내와 해외 ETF를 좀 골고루 믹스시킨 ETF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주 흐름부터 좀 체크를 했는데요. 사실 보안주 전반이라기보다는 안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보안주가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안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안랩이라는 회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변리사님께서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랩은 1995년 3월 18일 우리 안철수 위원장이 창업한 대한민국의 정보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정보보안 산업에 속하는 분류를 거의 다 제공하고 있는 통합 정보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1995년 이 V3가 대박을 치면서 탄탄대로를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안철수 연구소, 안랩순으로 변화했고요. 2005년 안철수 씨가 이제 은퇴를 하고 김철수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대표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신 보안 관련된 백신들은 뭐 컴퓨터나 뭐 사실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안랩의 기술력, 그다음에 또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안랩은 안티바이러스 포함해서 이제 컴퓨터 전반의 보안 솔루션을 제작에 관리하는 정보 보안 업체인데요. 네. V3 외에도 다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보안 과제 정보 보안 컨설팅, 해킹 사고 조사, 모바일 보안, 게임 보안, 뭐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V3는 이제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 대부분이 이제 백신 제품 부분에서 발생하는 점이 좀 약점으로도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시장 외에서 이제 외산 백신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긴 한데요. 여전히 V3의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기업 시장에서 성능도 좋고 외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뭐 유지 보수도 잘 되는 등 여러 가지 강점으로 V3는 여전히 안티바이러스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랩은 최근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건의 투자와 협력,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클라우드와 OT 보안 등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경우 최근 연구소 조직에 클라우드 개발실,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인 아스트론 시큐리티, 테이텀과 전략 제휴를 맺고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 8월 K-사이버 방역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해 추진하는 이제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랩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시스템 보안 솔루션 부분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 안랩 트러스 가드를 공급할 예정이고 네. 안랩 트러스 가드는 이제 고도화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과 명령 제어 서버 탐지 차단, 암호화된 트래픽 가시성 확보 등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차세대 방어벽입니다. 또한 이제 안랩의 연구 개발 현황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자면은 안랩은 1996년 설립된 부설 안티바이러스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연구소 내에는 엔드포인트 개발실, 매니지먼트 개발실, 네트워크 개발실, 클라우드 개발실 등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은 28.1%로 산업 평균의 3.9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변리사님 말씀이 오늘 좀 빠른데 뭐 저희가 찔립니다. 맨날 시간 없어가지고 짧게 해달라니까 앞 코너로 와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주가가 이제 급변동한 것에 더 관심이 이제 많은데요. 이재준 대표님, 사실은 보안주 전반적인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갔다기보다는 네,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 가운데 또 외국계 증권사가 뭐 지분을 많이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게 좀 이슈가 됐는데요.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랩은 정시 테마로 주가가 이 변동성이 심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이 JP 모건 관련해서 공시가 떴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면 호재로 좀 반영을 그렇죠. 하면서 예. 받아들이면서 이 주식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공시 내용을 좀 수급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7일 날 이 JP 모건에서 54만 8천 주 정도를 공시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분을 5% 이상을 하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무 공시를 한번 했다가 21일에 다시 이 7만 9천 주로 약 46만 주 정도를 줄였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단순 지분 취득 목적의 이 수익 매매 거의 트레이딩 쪽으로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상으로도 이 3월 17일 날 공시했었을 때 주가는 약 9만 1,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근데 그때 외국인 지분 취득이 약 64만 주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 3주간을 봤었을 때 그 단기간에 이 JP모건에서 지분을 좀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일 날 이제 공시를 했었을 때 종가 기준이 14만 5천 원이었는데 23만 원, 3월 24일은 상한가면서 17만 6천 원까지 거의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결국 지분을 다시 매도를 하면서 거의 다 정리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차익으로 거의 한 100% 정도의 거의 그 수익을 좀 받았다, 수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약 108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사이에는 또 개인의 물량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결국은 그 외국인은 샀지만 외국인은 사면서 그 올라가는 순간에 개인은 다시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더 올라간 가격에서 다시 개인은 홀로 매수한 부분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개인이 좀 받아가는 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라고 단타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겠죠. 그러나 또 흔한 일도 사실 아니어서요. 뭐 이런 기업을 이렇게 왕창 샀다, 왕창 팔았다, 차익을 남겼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차기 이제 대권에서 차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중요한 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단순하게 좀 정치적인 부분과 이 보안적인 테마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결국 외국인도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샀다 팔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순수하게 펀더멘털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실적이 사실 쫓아가주면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실적이 안 되면 단기 급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재준 대표님 실적 체크할게요. 예, 실적 체크는 네. 2019년부터 21년까지 봤을 때 2019년 매출액이 1,670억, 2020년 1,780억, 네. 2021년 2,070억.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성장률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84억에서 21년 229억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이 됐는데요. 이 안랩에 대한 매출 구분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네. 이 제품 구분에 대한 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의 보안 솔루션 매출이 약 71% 매출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보안 관제 서비스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아웃소싱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약 한 15%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컨설팅 부분에 대한 부분, 기타 부분들은 다 한 자릿수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제품에 대한 보안 솔루션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PC 보안 제품이나 상품 매출을 계약 지시 재무 회계상에 바로 매출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함에 따라서 이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간을 고려한 매출 인식 그 이연분들이 발생을 현재 있고요. 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약 525억 원 정도의 매출 인식할 그 부분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형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보안 니즈에 맞춰가지고 2020년 6월에 이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인 안랩 CPP를 출시를 했는데요. 21년 2월에 그 안랩이 보유한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듈 전체적인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안랩이 현재 사업으로 현재 특화해가지고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제품의 71%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 부분에 대한 또 긍정적으로 좀 실적의 온기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했고요. 안랩의 특허 현황은 어떤지 정별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랩은 2000년부터 처음 특허 출원을 하였고요. 네. 최근까지도 꾸준히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창 활동이 이제 활발했던 1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대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현재도 이제 매년 10건 정도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체 출원 중에 89%, 미국이 28건, 일본이 10건 정도를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342건 중 등록된 건은 299건으로 8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자면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 G06F 분야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특히 이제 부정행위로부터 프로그램, 데이터, 컴퓨터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치나 컴퓨터 파괴 소프트웨어를 검출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이제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가별로 출원 동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이 전체 출원 중에 45%, 미국이 38%, 유럽, 한국, 일본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에서 출원이 급증하였는데 많은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데이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 좀 활발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도 이제 특허 출원 수도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직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대표님이 보여주신 거 보면 실적은 좋아요. 탄탄하게 실적이 나는데요. 그 말은 탄탄하게 나는 게 사실은 갑자기 무슨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성장성이 확 돋보이는 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오른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관심 없을 때 5, 6만 원대 사두면 언젠가는 한번 오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도 많고요. 네. 주가 판단해 주십시오. 네, 일단 보안 섹터가 과거에는 좀 이슈가 됐었을 때 바로 핀테크 이슈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핀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또 보안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안 프로그램이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이 개인 인증 관련된 사설 인증 이제 도입이 된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보안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런 이슈들을 봤었을 때는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2차 전지나 이런 쪽 관련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보안주 관련해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주간 주가 흐름인데요. 7만 5천 원 선 중반에서 21만 8,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네. 약 13만 8천 원 선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총으로 봤었을 때는 약 1조 3,500억 정도, 3,369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주가가 과거 21만 8천 원까지 갔었을 때는 굉장히 오버슈팅했죠, 단기간에. 그러면서 고점 형성 후에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 40% 정도 가격 조정이 나타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3주간 그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약 130만 주 정도, 이 안에는 JP모건에서 예. 물량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은 110만 주 정도 팔자를 했고 기관도 약 18만 주 정도로 팔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도 단기적으로 이 올라갔었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또 매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펀더멘털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테마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고 현재는 좀 재료 소멸 단계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 해서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5만 원 선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차가 강한 상승장에서 주가 조정은 한 21선까지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그 대외적인 리스크가 현재까지 아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10만 원 선까지 언더로 많이 빠지게 됐었을 때는 21선이 내려간 10만 원이군요. 그렇죠. 네. 21선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예, 접근을 한번 하고요. 1차 가격 조정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21만 가고 고점인 부분까지는 트라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고점이 네. 낮아지는 이런 차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보안기업 안랩. 네, 대표 보안기업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관련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안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라 FA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